할게요. 서울에서 온 질문인데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상승하는지, 혹은 아이가 혼자 책을 잘 읽으면 기억력이 상승하는지, 아니면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이 세 가지네요. 향상은 이번에 할 거니까. 예. 강연. 향상은 맨 마지막에 하신다니까 이 내용은 다음 예. 질문하시고, 아까 그 여름비 질문은 뭐 대답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셔? 네. 기억력이 이제 좋고 기억을 잘 하는 것의 기준이 뭔가 내용을 자세하게 하거나 여기 책을 읽어보면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막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약간 궁금해요. 아까 그 김태희 쌤 얘기하신 대로 나보다 기억을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스키마에서 볼 때 기억을 잘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약간 뭐랄까 가장 잘하는 것의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 기억 잘하는 애들은 일단 이름을 많이 기억해요. 못한 애들은 주인공까지도 못한 애들이 많아요. 일단 이름 기억하고요. 이름 기억하면서 그 시공간이 좀 분명해지죠. 가장 중요한 건 그 구체적인 맥락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저번에 말한 대로 왕따라고 했을 때 왕따가 어떤 상황에서 왕따인지,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 성격이 어떻고 피해자 성격이 어떻고 그런 것들 다 기억해야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약해요. 기억 못하는 애들은 이 결론으로만 알거나 교훈으로만 알거나 그러거든요. 기억 잘하는 애들은 그 이름부터 시작.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구체적인 맥락을 기억해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이름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순서대로 기억하라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따지지 말고 거의 다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 같으면 다 기억하라 그러면 의학이죠. 의학. 어떻게 다 기억해? 근데 그때 말한 대로 아이들은 중요한 것만 기억해. 그럼 그게 의학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다 기억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그 다 기억하면서 이제 판단 교사나 부모가 할 거는 저게 암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죠. 암기인가 아니면 기억인가를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억한 느낌이 드는가,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걸 풀어서 하는 건가. 그러면 아주 잘하는 애 빼놓고는 내용이 조금만 있으면 1분의 1쪽이라 그래도 말은 느리니까 읽을 때 다 읽을 정도의 분량도 말로 하면 절반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아주 정확한 애라면 단어도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정확하지 않은 애랑 의미는 비슷한 단어는 조금씩 바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차와 마부에서 마차는 하는데 마부가 어색해서 그걸 기사로 하거든요. 그럼 어떤 애한테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애는 못하는 것. 높은 기준 따지면 그것도 마부를 하는 게 맞고, 낮은 단위로 보면 얘는 그 마부가 뭔지를 느낌을 갖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차 마부를 정확히 하는데 그 마부가 뭔지도 모르고 외운 애가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서 얘는 그냥 외운 애 같고 얘는 내용을 아는데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마차하고 그걸 기사로 하는 것이고, 떠오르고도 기억 잘하는 애는 마차하고 마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마부를 했다고 해서 다 잘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전제는 얘가 정말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파악을 하면서 하는 건가, 글자를 그냥 외웠는가. 그러면 글자로 외운 거의 차이는 내가 그걸 기억할까 모르겠다. 어디나 이런 거예요. 그 그림책인데 그 독수리 또 요새 기억력이 떨어져갖고 참. 리제와 홍당무? 홍당무 리제야. 아직 나보다 잘 보니까. 그것도 기억해요? 그 옷, 까만 옷 얘기해보세요. 네 가지. 망토하고 순서가 어떻게 돼? 그것까진 모르겠네. 그 까만 부츠, 네. 까만 슈, 까만 망토, 은빛 벨트, 그다음 까만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있어요. 까만 뭐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있어. 이게 다음 페이지 똑같이 두 번 나와요. 이게 두 번. 요럴 때 그림 그린 데는 요걸
외우려고 안 외우잖아. 이걸 그대로 해야 똑같이 순서를 똑같이 해. 글자를 외운 애는 달라져. 네, 달라져. 순서가 바뀌거나 하다가 빠지거나 그래. 그리고 그걸 구별 못해. 그림 그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S자 하던 애들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까만 부츠, 까만 부터, 은빛 또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순서 그대로 나오고 왜냐면 그림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린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장면에도 그 얘기를 한다고. 그게 그림을 그린 애고 외운 애는 하나를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그래. 그러니까 저런 거 할 때 딱 눈치를 채야지. 딱 잡아가지고 제가 저걸 하나. 그러니까 저런 거에서 폰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켜보려고 또. 아니 요번에 이제 어학연 아이 아주 이제 기억이 아주 낮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이제 200쪽짜리도 거의 못 읽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야 뭐 한글을 깨우칠 정도로 이제 그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럼 너는 책 안 읽어왔으니까 그림책을 골라서 해라 그랬더니 그림책을 선택을 했어요. 미안하시 그림책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법 사탕이 나와요. 그 사탕이 빨간색, 뭐 초록색, 그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사탕이 나와서 그 사탕을 먹으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책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게 너무 이제 그 맞춤법도 안 되고 그 쓰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친구여서 일단 한쪽 보고 기억하고 그 옆에서 베껴쓰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껴쓰기 시킬 때는 이렇게 한 번 보고 기억한 대로 그냥 옆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림책이니까 너무 쉽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책을 쓱 보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를 시켰구나 할 때는 초록색, 녹색 하다가 빨간색, 주황색 하다가 처음에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야. 자꾸.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니까 그 순간에 이게 들어온 것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헷갈려서 못하고 이제 베껴쓰기 할 때도 한쪽 보고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하는 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게 시시해진 거야. 기억을 옮겨 쓰려니까 너무 시시해지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래서 이게 막 이제 하는 기억이 나네요. 질문이 그렇다면 기억력이 낮은 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기억하는 것에는 그림책에는 그림이 함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 이렇게 사탕의 색깔이 그림을 같이 보고 읽은 아이라면 머릿속으로 그 사탕이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이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게 이제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기억력이 낮은 아이가 그림책을 가지고 좀 한참 내려가서 그림책을 가지고 기억력 능력을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그림책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좀 익숙해지면 조금 그림이 좀 빠진 좀 쉬운 동화의 형태로 좀 나아가서 기억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역시 그림으로 좀 그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보는 그러니까 그 동화를 하나의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기억하니까 그 그림을 말로 푸는 거예요. 정확한 예일수록 거기 단어를 활용하는 것, 그대로 쓰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애는 말이 조금씩 바뀌어도 큰 의미가 하는 거죠. 그림을 풀어내는 거니까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정확하지 않으면.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암기한 애는 처음부터 정확해 보이는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한 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애는 다 암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전체를 기억하게 시키는 것이 우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버릇 안 내는 애들이 많아서 그림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처럼 그림책 읽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림책을 읽으면 귀로 들으면 장면이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되게 글자를 보잖아요. 글자를 보고 읽어줄 때도 무릎에 앉아서 글자도 보고 그림도 보고 그런데 애가 유별나게 그림만 본다, 아니 글자만 본다 그러면 엄마들이 자꾸 글자 익힌다고 야 그림 보지 말고 글자 내가 읽는 거 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글자는 귀로 듣고 그림을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근데 글자만 보는 애들은 이제 여러 번 그림을 봤으니까 그림책 덮고 그냥 귀로 들으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림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드려야 돼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림을 기억해서 그걸 풀어내는 거다. 그림책으로 그러니까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전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읽어주는 게 훨씬 더
그림으로 잘 그려지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죠. 감정이 확실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 많이 봐서 익숙해진 책을 익숙해서 그 전체적인 이야기의 그림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책인 경우에 녹음한 걸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 머리에서 이렇게 상을 만드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 상당히 반복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 내용을 알았어가 돼. 우린 주제를 파악해보다 대충 내용을 알았으면 아니 다 알았어. 뭐 또 보면 지루하지 그러잖아.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림이라서 그림이 흐릿한 것이 점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머릿속에 계속 반복하면 그게 선명하거나 뚜렷해진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애써야지만 그게 되는 거라 여러 번 들을수록 좋은 거니까 여러 번 듣게끔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책을 읽어준다고 해도 애가 새로운 책을 읽어준다고 늘 새로운 책을 읽어달라 그러면 그래 네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읽어주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번갈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애가 늘 새로운 책을 읽어달라 그러고 엄마는 옛날에 읽은 것 중에서 애가 좋아할 만한 걸 읽어주는 것이고 애가 늘 읽어달라는 거면 읽어달라 그러면 반대로 새로운 것도 보라고 해서 새로운 걸 주는 거죠. 하여튼 새로운 거하고 반복되는 게 교차돼야 돼요. 근데 왜냐면 반복되는 게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자극이 없으니까 그대로 멈추고 그냥 즐기는 형태로 어른들의 판타지 보거나 이런 것처럼 내가 나한테 익숙한 거에 편한 형태로 사고가 이렇게 더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새로운 게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애한테 그림책 읽어줄 때는 새로운 거랑 늘 반복되는 거랑 섞여야 돼요. 섞인 형태로 읽어주고 애가 원하는 거에 반대되는 걸 부모가 하면 되죠. 선생님이 지금 못 찾는 거 얘기할 때 문해력하고 같이 좀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애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를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시간의 선물을 읽고 중학생 애들하고 하는데 시간의 선물 앞에 내용이 뭐냐 그러면 레온이라는 주인공 아이가 이제 히로시라는 아이가 이제 입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문방구에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이 그거를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학교에 고발하지 않고 이제 묵인하고 친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레온이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가지고 레온이 이제 도둑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로시는 이제 입시 시험 보러 갔는데 그때 레온이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고발하지 끝까지 이제 그거를 묵인해주고 히로시를 맨 마지막 입시 현장에 가서 히로시를 한 대 때리거든요. 근데 중학생 애들이 이제 의문을 받을 때 레온이 왜 히로시를 때렸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그 앞에 그러면서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면서 히로시는 그거 맞아서 걔네들은 뭐 별거 왜 하는데 그 앞에 히로시가 이게 약간 살짝 웃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같냐 했더니 그냥 맞았으니까 그냥 웃었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렇게 의미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문해력이 낮은 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또 빨리 들어가 버리면 특히 그래 기억을 빨리 해버리면 끊어지는 거죠. 학교 공부가 다 지금 끊어지는 거죠. 전체가 감이 안 잡힌 상태로 부분 기억하니까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는 전 학교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걸 갖고서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억력 일반적인 책에 기억력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 그래요. 연상하라, 그렇죠? 연상하라. 두 번째는 나누어서 묶어라. 단기 기억이 뭐 한 5개 정도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만들어라. 그림으로 상상하라.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근데 소설은 그게 다 돼 있잖아. 물론 그림으로 그리는 건 자기가 좀 애를 써야 되지만 이야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걸로 뭔가 연상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당연히 큰 흐름으로 묶을 수가 있지. 이야기 덩어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소설책 갖고 기억 연습하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건 안 돼 있어. 그건 연구도 안 돼 있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이런 기억력 때는 이제
저번에 말한 대로 숫자 같은 거로 대회를 여니까 숫자 막 나열해 놓고 이걸 정확히 외우냐 보니까 그때 말한 대로 2, 3, 4, 7, 8, 9, 10 이럴 때는 묶는 거잖아. 2, 3, 4를 하나로 놓고 5, 6, 7을 하나로 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묶고 그걸 그림으로 떠올리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야기 만들라. 다음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해보자. 씨앗, 흙, 바람, 여행, 생명, 목화, 민들레, 날개, 단풍나무, 프로펠러, 그림체. 이것보다는 씨앗이 흙을 찾아서 바람을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여행의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다. 목화나 민들레 씨앗은 솜털 같은 날개를 달고 여행을 하고 단풍나무 씨앗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같은 날개를 달고 여행을 한다. 오늘 읽은 생태 그림책이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순간 빠르게 하는 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제 기억으로 양주동하고 정인보라 그랬는데 둘이서 우리나라 천재니까 둘이 이제 아마 정인보가 이제 양주동이 더 천재라고 보니까 단어 이렇게 외우기 시합을 둘이 한 거야. 막 정인보가 막 줄줄이 단어를 막 아무거나 막 단어를 하면 양주동이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제 몇 개 하고 이제 반대로 하는데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정인보가 이겼어요. 그 양주동이 열받았지. 아니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랍을 뒤져보니까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뒤져보니까 그 단어를 막 불러줄 때 얼른 그걸로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말을 막 만들어내면 그것도 머리 좋으니까 하는 거지. 순간 막 불러줄 때 막 말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훨씬 기억 잘한다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소설은 이미 되어 있잖아. 만들 필요도 없잖아. 이렇게 만드는 건 단어만을 위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과 상관없이 아무거나 만드는 거거든, 이야기는. 근데 소설은 의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 그럼 그걸 하면 딱 좋지. 그걸 왜 그런 걸 안 할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는 거의 그런 거라 있지. 의미 있는 내용을, 그쵸? 이야기가 만들어진 그거를 연상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나는 묶을 수가 있고 뭐 발단 전개로 묶을 수도 있고 뭐 처음 가는데 끝이 뭐 여러 가지로 묶을 수가 있죠.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를 통으로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거 보면 되게 통으로 기억해요. 그걸 하나의 정보처럼 기억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라죠? 정보가 5개 넘으면 힘들다고 그렇죠? 그걸 하나의 정보로 기억하는 거. 요즘에 학습부담인 건 그런 거예요. 그걸 묶어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한 여러 가지를 묶어야 되는데 묶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하는 거거든요. 묶어야 돼요. 근데 묶기 어려운 거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얘기해볼까? 이건 굳이 어려운데 그 개념 얘기하는 거. 학교 설명들은 되게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 42쪽에 42쪽. 이게 기억혁명에서 나온 건데 학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부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일 그래? 여기 없구나. 이거 이런. 죄송해요. 5장에 1장, 2장, 3장 4쪽째 학습부담 기억력이 낮은 이유 학습부담에서 4쪽째 부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만일 나무 토막을 잡고 물속에 담그면 힘이 위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무 토막에 손을 떼면 나무 토막은 위로 솟구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를 하지. 그러네. 나무 토막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이 여기에 작용한 것인가? 등등.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물리법칙에 따라만 부력은 물체의 위와 아래에 주어지는 중량의 차에서 발생합니다. 요컨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력과 밀어 젖혀진 액체의 중량은 같은 값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부력은 전기 물체의 상부와 하부의 중량 압력의 차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물체의 부피가 밀어 젖힌 액체의 중량값과 같습니다. 정확히 42초간 부력에 대한 정의는 4종류로 상이하게 변형되어 설명되었다. 이게 구별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맨 처음에 아는 것까지도 뻥 터지는 거지 뭐. 맨 처음에 알았어. 그 다음에 또 뭔가 그걸 또 정리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례를 많이 들면 내가 수학 얘기할 때 자꾸 뭐라 그러는 건데 A라는 수학 문제를 못 풀면 그거보다 쉬운 A-를 설명해줘. 그래도 모르면 또 A2 설명해줘.
그래서 A2-를 알면 A를 알았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거는 전체를 통과를 해서 이게 A의 변형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그걸 모르는 상태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A를 모른다고 A-를 설명해주고 A2-를 설명해주는 아냐? 아니 더 헷갈리고 더 헷갈리고 A를 모르면 A를 갖고 해야 돼. A를 갖고 계속 풀어야 되고 A-다 A2-는 설명해주고 다시 얘한테 A를 물어봐야지. 계속 A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거를 A 내가 2-로 비슷하게 변형을 시켜줬는데 이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면 건드리지 말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미 연결이 안 되잖아. 연결을 못 시키는 거거든. 수업 시간에 상당수가 그런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다 쪼개지잖아. 40분 동안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머리가 뻥 터지지. 아무것도 안 나지. 그걸 뛰어낼수록 묶어야 되거든. 묶어서 오늘 40분 공부하기 학교에서 이게 하나의 정보라고 하면 그럼 싹 들어오지. 최소한 5개라도 묶어야 되는데 5개도 못 묶고 10개 그럼 다 터지는 거예요. 5개 남지 않아. 그러니까 학습 부담이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연생이나 묶는다는 게 그런 거다. 근데 그거를 이런 학교 교과서도 설명문이죠. 그렇죠? 강의는 더 체계가 없죠. 그러니까 더 힘들다. 그것보다는 동화나 이런 거, 글로 된 거, 좀 체계적인 거 이런 걸로 연습을 해서 기억력을 쌓아야 된다 이지. 높은 애들은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높은 애들은 뭐 제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들어도 요즘 짐작으로 반에서 5등을 한다고 생각해요. 독서능이 높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열받겠지만 그렇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의 몰라요. 우리도 많이 그랬죠. 거의 몰라. 거기 심지어는 그때 말하는 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주변이 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빨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도 하게끔 무조건 녹순을 빨리 올려가지고 기준이 그거죠.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 어느 정도 기억할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공부의 절반 이상 되죠. 그러면 다른 걸 상당수 포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영어 수학 포기하고 그거 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렇게 해서 3년 이상 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감을 잡더라고. 그러면 알았어. 이제 알아서 해. 뭐 영어를 하건 뭘 하건. 나는 심지어는 은미체도 안 보냈어요. 은미체도 안 보내고 집중력만 높여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중학교 되니까 좀 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6학년 말에 미술이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누가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미술 좀 했고 그 다음에 뭐 운동하겠다 그래서 운동하라 그래서 뭐 특별인가 이런 거 다녔고 그때 뭐 이것저것 보냈어. 그때는 이미 됐다고 봐서 그럼 공부도 알아서 혼자 해라. 학원 안 돼도 학원 안 내면 얼마나 좋냐. 너 혼자 남들 학습지 학원 과외 학교 4개 할 시간에 넌 학교만으로 다 하니까 나머지 3 동안에 놀면 되잖아. 책도 좀 보고. 내 책은 안 봤지. 놀기만 했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게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애랑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불만이지. 나 취업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던데 초등학교 때. 근데 왜 하지 못하게 시켜 그러는 거거든. 하지 말밖에 쓸모없어. 그래. 그러다가 중학교 때 성적이 나오니까 그때가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러는 거지. 그때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아버지 존경하다. 성적이 나오네 그런 거로. 성적이 왜 나오겠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거든. 일단 기억이 돼야 돼. 이해되는 거는 아이가 이해력 수준이 저마다 달라가지고 조금 알아도 안다고 생각해서 이해는 믿지 말고 상당수를 기억하냐. 상당수를 기억. 선생님이 설명한 거 상당수를 기억하냐. 그걸로 해서 그게 되면 공부가 아주 편한 거지. 근데 그런 애가 20명 중에 5명도 안 될 거다. 그래서 난 절대 그거 올리는 게 최우선이다. 그것만 올리면 그 다음은 여유 있게 은미체도 하고 뭐도 하고 가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뭐 상관없다 이거지. 근데 그게 안 되면 내내 끌려다니는 거지. 왜냐면 수업 시간에 상당수 그 4시간, 6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그 시간에 다 헛된 거고 학원은 더 힘든 거 하니까 다 겉도는 거야. 애매한 정보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올라가서 강의하고 설명하고 뭔가 들어와서 정리가 돼야 되는 기억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데서 하는 거 이런 거가 우리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건 간단해요. 공부 잘하거나 애쓰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를 관찰하고서 걔네들 식으로 한 거예요.
실제로 중학생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기억을 잘해요. 중학생들 데려다 놓고 시험 공부에 빠지니까 야 아니야 빠지지 말고 내 앞에서 그 대신에 너희 시험 공부할 걸 가져와 그러자. 가져오면 누구는 영어 수학 뭐 다 가져와. 뭐 가져와? 다 가져와. 국어 가져오고 사회 가져오고 수학 영어 다 가져와. 그죠? 소설은 좀 재밌으니까 1시간 집중할 수 있지만 시험 공부 재미없으니까 30분 집중이다. 그럼 25분 집중하고 5분간은 쉬자. 그럼 애들 좋아하지 그치? 자 25분 하고서 자 자기가 공부한 거 얘기해봐 그래. 그럼 잘하는 애일수록 줄줄이 풀어. 줄줄이 5분이 넘게끔 계속 자기가 뭘 기억해 공부했는지 쭉 풀고 못한 애는 어떻게 돼?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 애일수록 프린트로 공부를 하고 잘하는 애일수록 교과서로 공부해. 교과서에 내가 평소에 모르던 거 표시해 놓고 이렇게 표시해서 교과서를 쭉 풀어가면서 거기에 선생 설명도 집어넣고 하여튼 쭉 풀어가 뭔가 쭉 풀어 책을 덮고 쭉 풀어갈 수가 있는 데고 못하는 애일수록 책을 덮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중요하다. 그거부터.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낮은 거야. 책을 덮고도 한참 더 내가 지금 금방 본 거잖아. 금방 25분 금방 본 거잖아. 그거를 쭉 풀어야 돼. 5분 10분 정도 풀어야 돼. 그럼 되게 5등 정도 나오고 10분 정도 거의 중학교는 거의 비례해요. 기억이랑 거의 비례해서 아 저렇구나. 좀 나중에 알아서 그러고서 이제 기억력을 차집시킨 거지. 처음에는 기억력 발표도 안 시켰어요. 기억력이 중요하지만 난 다 하는 줄 알았어. 다 기억을 하는 줄 알았지. 아, 못하대? 그건 못하는구나. 난 이렇게 이야기로 기억하는 건 모르고 대충 어른처럼 독해를 하면 좀 아는구나 몰랐지. 근데 아니구나 보니까 그런가. 싫다 안 됐어? 왜 싫은 말을 하나? 아직 남았어요 4분. 질문하세요 질문. 자, 네, 질문 받으세요. 아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 독서를 하잖아요. 그 몰입 독서를 하고 그러니까 다독을 많이 하는 게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독서량이어야지 되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게 좀 이제 뭐 연령별로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수학 문제랑 똑같아요. 수학 문제를 3문제 갖고 원리를 깨치는지 30문제 갖고 원리를 깨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애쓰는 게 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럴 만큼의 뇌 여유분이 있어야 돼. 애쓸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야 돼.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 3문제를 갖고 원리를 깨치려면 걔는 문제 푸는 양이 작아야 되고 틀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시켜야 돼. 내가 우리 둘째 아들 시킬 때 문제량을 최대로 작게 주고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문제를 100점 맞으면 다음 문제에서 1, 2번 빼주고 10문제 1, 2번 빼주고 이래서 문제량을 자꾸 줄여주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건 자기가 생각을 하게끔 시키는 거지. 채점 할까 그럴 때 무조건 달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채점 할까 그러면 애는 가만 있어. 채점 한 번도 보면 안 돼 그러거든. 왜냐면 처음부터 100점 맞을 때랑 틀리고 100점 맞을 때는 다르거든. 뭔가 보상이 달라.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애가 어떤 형태로건 뭔가 생각하면서 하게끔 뭘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문제를 작게 풀어도 원리를 깨치는 거지.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수의 상당수는 성격의 문제예요. STJ 이런 애는 실수 안 하고 문제 아무리 많이 풀어도 N 같은 애는 이런 애는 그냥 실수를 늘 하는 거지 늘. 그건 문제 안 푼다고 전혀 관련 없어. 그러니까 얼만큼 되느냐는 거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는 거 보자. 애쓰게끔 시키고 애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상당히 작은 형태로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그냥 겉돌아요. 겉돌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 딴 생각하면서 책 얼마든지 읽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그런 애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생활도가 피하고 판타지로 가고 뭐 이러죠. 읽은 책 또 보는데 별로 깊이 안 들어가고 조금 쉬운 거 보고 이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지금 6학년인데 그 200쪽 이렇게 자꾸 보는데 빌려간 책은 늘 뭐 건방이 시리즈, 뭐 헌터걸 이런 것만 봐. 그냥 생각하지 싫다는 얘기다. 여러 가지지 왜 생각하시는지는 건 따져봐야지.
학습 부담이 큰 건지 아니면 지금 인터넷 때문에 떨어진 건지 뭔지 몰라도 안 하는 그럼 상당히 오래 가지 뭐 오래 가고 근데 끊임없이 뭔가 생각을 하면 달라지지 달라지는 거는 제가 그냥 평범하고 모범적이어서 생각이 깊지 않을 것 같은데 깊어졌어 중2 애가 엄마가 무척 책을 많이 읽어주긴 했는데 녹음을 틀고 그럴 때는 기억은 잘했지 생각이 깊지도 않아가지고 쟤는 뭐 그 정도지 뭐 엄마가 요구해도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랑 사이도 되게 좋고 남자애가 뭐 깊이가 있겠어 뭐 그 정도지 근데 갑자기 중1 초부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생각도 안 해? 그래서 그건 책을 많이 읽은 데다 뭐 기억이다 뭐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이 들어가는구나를 유일하게 거의 유일할 정도로 봤는데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이 좀 좋은 거지 주변 친구들이 걔보다 생각이 깊으니까 좀 작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도 아닌지 지금 시간이 돼서요. 지금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독서 환경에 대한 건데 도서관에 가서 책 읽어주는 거는 어떤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1시 이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받고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남았잖아. 예.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는데 녹화는 30분으로 끝났어요. 그래. 녹화가 실패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쪽 녹화하고 있어. 계속. 30분 넘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녹화. 그래서 질문 받아요? 네. 그러면 독서 환경에 대한 질문 먼저 받을게요. 도서관에 가서 책 읽어주는 건 어떤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책을 읽어주냐 부분이고 도서관이 조금 불편한 거는 아이가 도서관이라는 환경 때문에 자기가 표현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게 약간 걸리죠. 집에서라면 좀 더 방방 뛰거나 뭐 이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도서 조금 움츠러들겠지만 도서의 다른 장점은 책만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환경은 여전히 친구랑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좋다고 봐요. 친구를 한 두어 명 부르면 훨씬 더 부모하고 1대1 보는 게 아니면 자기 표현을 훨씬 더 강하게 할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서로가 상승작용 일으키면서 그래서 들은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걸 자꾸 느낌으로 받는 경험을 쌓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읽어주는 거가 좋고 도서관의 장점은 책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좀 장점이 되겠죠. 집에서 이제 딴 데도 신경 쓸 거리가 많은데 놀잇감도 있고 뭐도 많은데 도서관 그게 없으니까 근데 여전히 낯선 환경이라 어린애한테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게 없으니까 집에 와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 어떤 환경에서만 느끼고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보통 애들은 그러지 않겠지. 그러니까 환경을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는 거지. 애쓰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 특정 상황에서 애쓰고 생각하게끔 하는 버릇을 들이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업에서 처음에 통제 등등해서 집중하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걔가 집중 좀 하는 것 같으면 그 환경을 빼죠. 심지어 내가 간섭도 하고 내가 딴짓도 하고 선생님이 안 쳐다보는 걸 자꾸 보게끔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얘가 집중하는 걸로 버릇을 들어야지만 평소에도 집중할 거 아니에요. 항상 내가 환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이한테 인센티브 들어가고 등등 이런 상황에서 집중한다 그러면 그때만 집중하고 평소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을 걸 빼야 돼. 가장 일상에서 생각하는 힘, 애쓰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좋게 도서관도 하고 집에서 하는 거죠. 도서관만 하는 건 곤란할 거다는 얘기죠. 그리고 혼자도 하고 친구랑도 하고 그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이어서 물어본 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으면 친구들을 주로 살핀다고 주변 또래 친구들을 주변 살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환경이 집하고 낯선 거고 도서관이 의미가 아직은 아이한테 엄마의 의미하고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충분히 자기 책을 읽고
그런 어떤 훈련이 돼 있으면 환경이 돼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도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가 도서관에 가서 특별한 활동처럼 하면은 아이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시선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오히려 집보다 더 많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 또래 친구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호기심도 많이 가고 솔직히.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도 왜 손이 가는 거지만 이제 낯선 곳에서는 이렇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강의 초일에 단기 기억하고 암기와 장기 기억에 조금 언급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까 기억을 잘 하는 것에 기준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장기 기억의 형태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내용들을 잘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장기로 기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의 기준인지 아니 단기 뭐 5분 정도 지나서 얘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 그 책을 읽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단기 기억하고 장기 기억의 약간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어떻게 하면 이제 조금 좀 스키마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기본이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인데 단기도 못한 내가 장기를 못하니까 그렇죠. 일단 단기를 해야 되고 거의 장기로 가는 거를 생각하는 거니까 일단 우린 전부 다 장기예요. 장기를 목표로 하는데 단기 못하고 장기 하는 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러기 때문에 단기를 그리고 애들은 장기라는 말을 잘 모르고 저항이 상당히 세거든요. 내가 원하는 장기는 한 가끔 가다가 3개월 있다가 뭐 해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가끔 황당한 애들이 있어요. 이거 또 찾으면 또 책이 달라서 그러나? 이거는 뭐죠? 그 빗방울 목걸이 이건 어디 나오나? 빗방울 목걸이. 그 전에요. 그것도 41쪽 바로 위에 나와요. 아까 본 거 아까 본 위에. 페이지 41쪽 바로 위에 문단에 첫 문단에 나와요. 보면 그 꾀범학동에서 내일 점심 때까지 수탉이 난 달걀 한 꾸러미를 구해 가지고 오너라. 또 하나는 내일 점심 때까지 산딸기 한 바구니를 따오너라.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번 읽게 시켜가지고 3개월 후에 써보기 시킨 거거든. 써보기 시켜 한 아이는 알이 낳는 수탉을 가져오시오. 우리 삼촌이 어제 그다음에 산에서 한겨울에 산딸기 가득 따오느라. 뭐 이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다른 아이는 음식 빨리 먹기 말타기 내기 전혀 엉뚱하게 기억을 하죠. 이게 둘이 별로 단기 기억은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둘째는 좀 욕심이 많아서 좀 억지로 외우는 애예요. 얘는 다음에도 그랬어요. 빗방울 목걸이. 빗방울이 4개가 되면 억수같이 쏟아진 빗속에서도 젖지 않을 겁니다. 5개가 모이면 천둥 번개도 끄떡없을 거예요. 6개가 되면 거센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겁니다. 7개가 되면 깊고 깊은 강도 헤엄쳐 건널 수 있고요. 8개가 모이면 넓고 넓은 바다도 헤엄쳐 건널 수 있을 거예요. 9개 모이면 숲벽을 쳐 비를 그치게 할 수 있고 10개가 모여서 코르프로 빌리를 할 수 있다. 3개월 후에 준비를 쓰겠다. 하는 5개 손뼉을 쳐서 비를 그치게 할 수 있다. 6개 폭풍, 7개 강, 8개 호수, 9개 바다, 10개 손뼉. 근데 다른 아이는 5개 비를 받지 않는 능력, 천둥을 받지 않는 능력, 번개를 받지 않는 능력, 빗속에서 수영해도 젖지 않는 능력. 좀 많이 달리죠?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저항이 커가지고 저항이 커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만 시키고 이거는 이제 그때 이걸 이제 외우기 시켜가지고 일단 단기로 딸딸 외우기 시키고 3개월 불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내가 단기를 이제 암기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장기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단기를 거쳐 장기로 가는 건데 그 단기가 암기만 아니면 그림으로 떠올리거나 뭔가 연결시키면 장기로 갈 거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본인들이 자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해서 이것 평소에 이거 잘 안 해요. 이거 한 거는 이 글 쓰느라고 하는 거예요. 전
글을 쓸 때 한 달에 한 편 요거 쓸 때 그때 수업 중에 이런 거를 중간중간 집어넣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잘 안 해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약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그래서 한번 해본 거죠. 기본적으로 단기를 암기만 하면 장기로 간다고 전제를 해요. 그리고 초점은 여전히 장기다. 단기는 거치는 과정이죠, 과정.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지금 오전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